제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각종 타일과 도기 또는 고무 제품, 모든 형태의 고무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판, 철근과 철판 구조에 넣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뭐 각종 뭐 가스관이라든지 수소 탱크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요. 뭐 아까 그것을 페인팅 할 때도 그 자체에서도 넣어주면은 보다 더 우수한 제품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PVC 파이프에도 그렇고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에게도 운동화에도 들어가면 그것도 또 틀려집니다. 운동화 구두에 들어가거나 군화 같은데 이런 데는 뭐 등산화 같은 데든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제품을 제조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형태의 실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 구조인데, 이것을 염색하는 염색제, 뭐 그 미술 물감, 뭐 산업용 페인트, 실을 염색을 하든지 모든 형태의 염색 구조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면 환상적인 색깔이 나옵니다. 굉장히 색이 선명하고 뚜렷한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염색제, 뭐 도구맥, 엔진오일도 이거 들으면 엔진오일 자체가 틀려집니다. 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플라스틱 어떤 제품들에게도 이것을 넣어서 제조를 하시는데, 플라스틱 창문에도 넣어가지고 하면은 내열 구조가 완성이 되고요. 겉에 또 여러 겹의 코팅까지 주면은 훨씬 더 내열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유리에도 넣을 수 있고 타일, 도기, 유리 이런 걸 다 넣어 굉장히 제품이 틀려집니다. 고급스러운 제품이다. 각종 도자기 제품들 이런 데에도 뭐 각종 뭐 이렇게 한국 도자기에 이런 도자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도자기들 종류에도 이것을 넣으면 유약을 대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또 제품이 틀려진다라는 것을, 구조 자체가 틀려져요. 되게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 겹의 코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코팅하고 나서 그것을 강하게 말리면 되겠죠. 도자기 같은 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넣으면은 제기술 구조였죠. 각종 윤활유, 엔진오일과 모든 형태의 윤활유에 이거 넣으시면은 제품 자체가 틀려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우드 스테인, 각종 도구맥, 귀금색을 도금하는 도구맥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그리고 합성섬유 실 같은데 염색 구조에 대해서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먼저 그 안에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넣어주면 그 알갱이들을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환상적인 색의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게, 그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고 염색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각종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도 이와 같이 미니 알갱이, 분진이나 알갱이 형태로 해가지고 먼저 염색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고무 제품을 만드는데, 또는 그것을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 천연색의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고, 또는 몇 가지 색깔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색깔만 하더라도 색상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그래서 합성섬유 실, 천 이렇게 염색 구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간 미세한 가루나 또는 어떤 알갱이, 다양한 회사가 원하는 알갱이 입자 크기로 해서 먼저 염색 구조를 가지시고 그 안에서 다시 그것을 하나의 제품, 합성섬유 실로 이제 만들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염색을 해주면, 그게 이제 합성섬유 실이 다른 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 진한 색깔이 나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술적인 그 부분으로서 어떤 섬유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스판덱스나 뭐 스타킹 같은데 쓰는 그런데 스판덱스라든지 뭐 아라미드 섬유라든지 모든 형태의 섬유 부분에 뭐 탄소섬유에도 쓸 수 있고요.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품 자체가 틀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면 종류 같은 데도 어떤 제품을 만드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를 같이 섞어서 하시거나, 곰팡이 액상제제, 곰팡이 에어컨 살균하는 곰팡이 액상, 면 종류의 곰팡이가 잘 쓸잖아요. 올록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조하실 수도 있어요. 각종 인공 피혁과 어떤
합성피혁과 인조가죽, 그 다음에 천연가죽에도 이것이 내부 코팅 구조를 가지거나 제품 자체에 만들 때부터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만들 수 있고요. 뭐 그것도 천연가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것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내부 코팅을 주면 한번 기름 먹여준다 그러죠. 이 기름 먹여주는 현상이 이르게 되면 이거는 기름은 아닌데 기름 먹여준다는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제품 자체가 어떤 그 온도의 변화를 따라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지나치게 그것이 튼다 그러나요? 피부로 얘기하면 트는 거죠. 천연가죽이나 인조가죽이나 합성피혁 갈라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든 수도 주름관 같은데 안에 그 연질의 주름관들이 연질의 튜브가 있잖아요. 이것은 연질의 튜브는 자동차용 튜브, 자동차 안에 공기 넣는 튜브와 그거를 이제 한 겹 더 얇게 더 들어가 주면은 압력을 잘 견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목에 뭐가 쭉 들어가가지고 얇게라도 한 겹을 더 주면은 바람도 잘 안 빠지고 압력을 잘 견딥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모든 물놀이용 그 튜브, 고무 튜브와 모든 형태의 고무 튜브,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모든 형태의 바람을 넣는 공종류들, 그 다음에 뭐 고무 튜브, 배 만들 때 보면은 공기 부양정이라든지 아니면 고무 튜브들 있잖아요. 고무 어떤 보트, 보트 종류에도 이런 것들 다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의류방사를 넣어서 제품 자체에서부터 넣어서 만들면 틀립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주름관에 들어가는 연질의 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겹으로 해가지고 넣으시면 완전히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엑셀관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요. 수도 주름관 안에 연질의 튜브에도 그것도 다 들어가. 각종 수도 부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도 부품에도 플라스틱 부품들 있잖아요. 그것도 PVC 관에도 PVC 파이프 관들, 우수관이 됐든 하수도관이 됐든 이런 것들도 넣어서 만드시면 제품 자체가 틀려진다.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만 넣어서 제조할 수도 있고 의류 방수제를 같이 섞어서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철판 구조라든 각종 금속, 철근, 금속 계통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이제 그 자체가 이제 틀려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부식 같은데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철판이라 이런 금속 부분 내부 코팅을 다시 한번 줍니다. 뭐 자동차 도장할 때도 자동차의 금속 자체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또 자동차에 페인팅 할 때 그때도 그때 들어가고 페인팅 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 코팅 구조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코팅 구조를 가져줄 수 있고요. 각종 유리 부분에도 들어가고 거울 종류에도 이것이 들어가서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거울 종류에도 때가 잘 안 탄다든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약간 조명, 뭐 가로등이라든지 터널 같은데 이렇게 기름 띄잖아요. 그럼 그거 제품 자체 만들 때부터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실 거 아니에요? 조명 램프가 있으면 그걸 덮는 덮개 그 부분을 만들 때부터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그러시면 여러 개 내부 코팅까지도 또 주면은 먼지가 달라붙다가도 쉽게 닦기만 해도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코팅 구조를 주면 잘 안 달라붙게 심각하게 오염이 안 진다라는 거죠. 뭐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자동차 부품들,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 배 부품, 모든 가정용, 산업용 모든 부품들에게 이것이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면도날 만들 때도 제가 이게 이 부분하고 딱 보면 두께가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위에 부분의 두께하고 밑에 부분의 두께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이 부분을 칼을 갖다가 이거를 약간 삼각형, 약간 훨씬 더 두껍게 만들어 좀 잘 썰립니다. 이런 형 모든 칼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윗부분을 갖다 약간 두껍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죠. 밑면으로 갈수록 그렇게 만드시면 잘 썰립니다. 굉장히 잘 베어집니다. 그런 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면도날도 그렇죠. 이 윗부분 위에 있는 이 뒷부분까지 해서 두께가 똑같은데요. 윗부분을 약간 더 두껍게 삼각형 형태로 되도록 두껍게 만들어주면 잘 되고요. 이런 종류의 칼줄 종류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칼도 이게 잘 녹슬잖아요. 넣어서 제조를 하시면 이렇게 내부 코팅까지 같이 해주면은 굉장히 모든 형태의 칼 만들 때도 이 기술 구조 매우 절싸게 잘 됩니다. 미끄러지고 자체가 부식도 잘 안 돼요. 이게 부식이라든지 녹슬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철근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여러 배 코팅을 주시면 약간 녹쓰는데도 그렇고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어요. 각종 방청제 같은 데도 이런 데도 들어가 녹슬지 말라고 들어가는 그런 종류 윤활유나 뭐 각종 엔진 오일에도 들어가도 대단히 우수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금속 제품,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과 모든 비닐에도 들어가며 비닐에는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들어가거나 의류 방수제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석고보드, MDF 들어갈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나 또는 의류 방수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MDF는 곰팡이 잘 쓰는 거로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같이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곰팡이 너무 잘 살아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리콘에도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서 모든 실리콘을 만드시면 곰팡이 잘 안 낍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을 갖다가 석고보드 같은 데 넣거나 MDF에 넣거나 알루미늄 호일을 구조형 알루미늄 호일이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이 있어요. 알루미늄 호일하고 틀려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석고보드에 같이 결합해서 하면 보온성이 되게 탁월해지고 내부 코팅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감싸서 많이 들어가면 방수까지도 완전히 처리돼. 합판도 그렇게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덧해서 하시면 그럼 일단 보온성이 좋아지고 방수까지도 잘 됩니다. MDF도 그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여러 가지 금색은 정말 다양한 색으로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다 염색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어떤 벽지 같은 데 결합하거나 어떤 바닥재, 어떤 장판 같은 데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보온에 있어서 탁월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비닐하고 결합해 갖고 이렇게 보온 보냉제로 만들으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뭐든 아이스박스 같은 데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보온병과 아니면 각종 보온병과 뭡니까 이렇게 도시락, 보온 도시락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품에 냉장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냉장고도 냉기를 가두거나 온기를 가두거나 또 열의 복사나 냉기의 복사를 이루기 때문에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도 다 에어컨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 구조는 간단한데 냉기나 온기를 복사하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또는 선풍기의 뒤편에 바람을 빨아들이는 쪽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결 시원하고요. 이것이 컴퓨터에도 냉기가 있다 그러면 바람 뭐라 그럴까 컴퓨터는 됐고요. 어쨌든 냉기나 온기를 갖다 중복시킬 수 있는 구조 간에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스티로폼과 결합해서 이것을 알루미늄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갖고 스티로폼과 결합을 이루는 보온성이 탁월하고 아니 구조형 알루미늄을 스티로폼을 내 두께가 이 정도다 그러면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그 사이사이에 비닐 또는 이런 또 다른 소재도 괜찮아요. 비닐이나 또 다른 소재를 껴갖고 이런 두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닐이나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껴주면 굉장히 보온성이 탁월하다. 유리 석영 코팅, 그 다음에 이런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가지고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구조형알루미늄으로 해서 실처럼 만들어서 어떤 유리 성면제를 대신할 수 있거나, 또는 그거 제가 폴라포이스 섬유 제품 있잖아요. 이것을 방수나 방수 처리하거나 이렇게 어떤 그 방염 처리 이런 것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유리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유리 섬유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 그거보다 더 따뜻할 거라고. 이거를 갖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뭡니까?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실처럼 만들든가 가루 형태로 만들고, 폴라포리스도 가루 형태로 만들거나 실처럼 만들어서 두 가지를 결합해서 유리 섬유를 대신해. 유리 섬유가 호흡기 들어올 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격도 싸고, 그래서 폴라포리스 소재 플러스 구조형 알루미늄을 섞어주거나 또는 단독으로 해가지고 방수 처리를 좀 해주거나 해서 오히려 보온에 이거 좋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모든 건축 내부에, 그러니까 판넬 구조에 유리, 그 다음에 구조형 알루미늄이 가루 형태로 들어가서 가공을 판넬로 그렇게 만들거나, 그러면 보온에 있어서 탁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덧붙여가지고 같이 판넬로 해주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판넬에다가 어떤 그게 뭐죠? 단열재하고 흡음재는 차음재까지도 됩니다만, 건축물 내부 안에서는 차음재는 오히려 더 시끄럽고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흡음재를 성능을 좋은 거를 갖다 그거를 덧붙여서 만든 그런 판넬, 그걸 가지고 그거 이게 섞어보다가 결합한 구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합판하고 결합한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판넬 구조, 벽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벽체에다가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 흡음재나 차음재도 둘 다 넣어갖고 만드시거나, 네, 거기다가 단열재까지 결합해서 벽체가 완전히 딱 그 소음까지도 차단되고, 상대적으로 좀 얇게 만들어줘도, 이제 콘크리트로 보통 집안에 이렇게 그 어떤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기 안 되는 그런 구조에도 도움이 돼. 사무실 갖다가 이렇게 서로 구분한다든지, 그렇게 사무실 칸막이로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방음이 되죠. 보통 사무실 구획을 할 때 안에는 콘크리트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벽을 그냥 섞어보드 중심이나 기타 다른 소재로 이렇게 벽을 치는데 소음이 너무 잘 해서 그 부분에다가 단열재하고 소음재, 여기 소음을 차단시킬 수 있는 흡음재나 차음재, 기타 모든 것들을 섞어서 판넬이든 섞어보드하고 섞어서 하든지 합판으로 하듯이 그렇게 이제 벽체를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과 비닐을 결합해 가지고 창에 딱 붙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단열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구조형 비닐 부분에다가 모든 형태의 비닐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안팎에 코팅을 줄 수 있다고. 접착제 붙이는 비닐, 접착제가 붙어 있는 접착제를 바르셔 갖고 붙이는 비닐, 아니면은 찍찍이 방식으로 창문에 이렇게 붙여갖고, 비닐이 이제 양쪽에 겉에 있고 안에는 뽁뽁이가 들어간 거예요. 뽁뽁이 안에도 제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루를 내가지고 같이 결합해서, 비닐도 같이 결합해서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루로 내갖고 제조하시는 경우 보온성이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형 알루미늄 여러 가지 환상적인 색깔을 갖다 같이 넣으면 안에 금색, 은색, 저 찬란한 색들이 비닐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PP나 PE 제품도 가능하겠네. 가능합니다. 모든 단열 필름과 모든 형태의 필름에도 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다양하게 금색, 은색, 다양하게 염색을 해서 플라스틱 부분에 넣어주고, 플라스틱 창문이나 유리창에도 같이 결합해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요. 그럼 제품 자체가 틀려집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넣으셔도 되고요. 필름 형태로. 아니면 플라스틱 만들 때부터 그냥 처음부터 내부 안에 각종 천연 돌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 천연 금속가루, 부식되지 않는 염색 구조를 가지고 같이 넣어서 제조한다든지, 다양한 알갱이들이 플라스틱 첨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셀로판지나 이렇게 빛을 갖다가 투과할 수 있는 그보다 셀로판지보다 좀 고급스러운 것을 첨가시켜서 만든 빛이 이제 자연 빛에 들어올 때 환하다고. 이렇게 유리창, 플라스틱 창 사이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도 되고요.
그때 이게 구조형 알루미늄을 여러 가지 색깔로 막 가루를 갖다가 금색, 은색, 수많은 색깔, 수십 가지 색깔로 염색해서 그걸 뿌려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런 플라스틱을 가지고 건축물 내장재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천연 돌가루가 들어갔든 천연 금속가루가 들어갔든 뭐 어떤 플라스틱 알갱이를 염색해서 들어갔든 이렇게 셀로판지나 거에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이 들어갔든 아니면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을 수십 가지 색깔로 염색해서 그 가루가 들어갔든 이걸로 가지고 보온도 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건축 내부의 장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 돌가루 부분은 이렇게 천연 현무암가루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해서 그걸로 할 수 있고요. 천연 현무암가루를 이제 가루로 만들었을 때 경량벽돌이나 벽체 색조로 가루로 만들었을 때는 뭐 그 알갱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거 갖고 경량벽돌과 경량 벽체 소재나 기타 다른 내부 장식, 건축 내부 장식재로 쓸 수 있습니다.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이렇게 딱 현무암 가루를 염색 구조로 가져가는 그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시멘트하고 현무암 가루를 섞어준다든지 그러면 좀 무게를 좀 가벼운 시멘트 벽돌이 단단하면서도 좀 가벼운 그런 시멘트 벽돌이나 벽체 그런 건축 내부의 어떤 소재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멘트 제가 시멘트를 염색화시킨다 그랬죠. 시멘트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하거나 해가지고 백색 시멘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염색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래를 갖다가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하든지 아니면 천연 돌가루하고 섞어가지고 제품 건축 내부 장식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천연 돌가루하고 섞은 거하고 또는 거기다가 각종 플라스틱 알갱이를 섞어주거나 뭐 다양한 금색, 은색 다양하게 염색을 기타 다른 알갱이들을 섞어주는 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메탈, 금속 좀 염색한 금속도 같이 섞고 부식만 안 한다면 그것도 섞어줘도 되게 환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그렇지 열에 있어서 좀 강해 안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 때는 냉기가 복사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난방을 할 때는 열기가 복사되죠. 그래서 건축 내부의 콘크리트는 이제 벽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단열이 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그걸 시멘트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가루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무암 가루도 좀 염색을 해갖고 시멘트하고 섞어주면 무게 좀 단단하면서도 무게는 가벼운 그런 벽돌과 이런 뭡니까 벽체, 기타 건물 건축 내부의 소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넬 구조, 내부 판넬 구조에다 천연 돌가루를 갖다가 입혀가지고 접착제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할 때 현무암 가루도 같이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색을 해서 금색에서 다양하게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판넬이 있다 그러면 판넬이 외부 판넬이다 그러면 그 안에 투명 플라스틱을 덧붙여가지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안도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얇게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겉에가 투명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강도는 좀 있어야 되고요. 어떤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요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 변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내부 코팅까지 거쳐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비닐하고 제가 뽁뽁이 결합한 제품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닐하고 구조형 알루미늄 결합한 제품을 텐트 같은 데 붙여놓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렇게 비닐 안에 뽁뽁이 들어가요. 뽁뽁이 아시죠? 그 포장용 뽁뽁이를 보통 창문에 또 붙이시기도 하잖아요. 방안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닐하우스에 붙이거나 접착제식이나 찍찍이 방식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붙이는 식으로 해갖고 들어가거나 축사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집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벽체에도 붙여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가 구조형 알루미늄까지 같이 결합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닐하고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한 제품도 축사나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뭐 이런데 과수원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때 비닐 같은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안팎에 코팅을 주면 비닐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햇빛에 손상되거나 이런 하는 걸 해결하고, 비닐하우스용 모든 비닐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면은 오랜 햇빛에도 잘 손상이, 비닐이 삭잖아요. 잘 손상이 가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유리 온실에 들어가는 유리에도 또는 플라스틱 유리 할지라도 그것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어 커튼을 말씀을 드렸죠. 에어 커튼을 보면 이렇게 창문 같은 데 붙여갖고 열고 닫고 할 수도 있고, 지퍼 방식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닫고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주면 딱 이렇게 단열이 되는 그런 거,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은 수증기나 열풍을 집어넣어서 단열이 되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열풍은 금방 사라지는 거로 그냥 수증기에다 열풍을, 수증기를 일으켜서 마치 온수 매트처럼 사용하는데 물이 들어가지는 않고 증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뜨거운, 그게 이제 아무래도 데워서 그걸 갖다가 단열층으로 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커튼하고 결합한 에어 커튼도 같이 있을 수 있다. 또는 그거를 에어 커튼을 갖다가 벽체에 붙이거나 바닥에 해가지고 좀 방안을 좀 이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축사 같은 데나 비닐하우스에 붙여가지고 그것도 방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또는 그 중간 사이사이에 에어 커튼을 만들어서 단열을 이루거나, 출입구 부분에, 출입구는 그 앞에 출입구 문 열면 바로 거기에도 에어 커튼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축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를 갖다 과수원에도 쓸 수 있겠죠. 냉열을 입는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건 제가 군인용이나 등산용으로 해서 약간 갖고 다니는 이렇게 구조용 알루미늄이 있는데, 구조용 알루미늄하고 구조용 알루미늄은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구조용 알루미늄하고 비닐하고 결합한 이런 제품들, 비닐 사이에 구조용 알루미늄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것은 이제 너무 숨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만 들어가서 방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천 사이에 구조용 알루미늄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판초이 같은 데 안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방안 구조를, 군인들이 방안 이렇게 딱 둘러싸면 방안 구조가 됩니다. 구조용 알루미늄을 갖다가 전체를 넣으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침낭, 이렇게 둘돌 말고 다니면서 바람만 넣어주면 그 안에 뻑 들어가서 군인들이 에어 침낭으로 해서 잘 수 있는 구조. 그것도 살짝 구조용 알루미늄을 섞어줄 수도 있어요. 좀 더 보온을 위해서. 에어 텐트,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바람만 집어넣으면 살 데가 없이, 뼈대가 없이 그냥 곧바로 거기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또는 텐트에다가도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천이에 돼 있는데 이렇게 옆에다가 바람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바람을 넣어주면 에어 커튼이 되고 안에가 방안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바닥 매트에도 그냥 평상시 하시다가 그것을 바람을 넣어주면 이렇게 에어 매트가 되는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와 같이 하실 때 거기다가 이제 약간 입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온수 매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온수 매트로 만들어야 되죠. 아니면은 텐트하고 온수 매트가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거기다가 증기를,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구조용 알루미늄과 에어 커튼을, 에어 매트를 결합해주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에어 매트와 구조용 알루미늄을 결합해서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에다가도 제가 구조용 알루미늄을 갖다가 좀 추운 지역들 있잖아요. 더운 지역들은 좀 녹아날 것 같긴 한데, 추운 지역들에는 가로 형태나 입자 형태로 집어넣어 가지고 눈이 온다 그러면 태양을 받아 가지고 빨리 그 눈을 녹여버리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에다가 보통 시멘트 몰탈 있잖아요. 시멘트를 몰탈하고 금색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아스팔트 자체도 금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한 그런 아스팔트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다양한 알갱이를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구조용 알루미늄, 뭡니까?
시멘트 몰탈 가지고 자갈 구조를 이만한 자갈이나 큰 자갈 이렇게 크기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혼합해 주는 겁니다. 아스팔트하고. 그럼 굉장히 견고한 아스팔트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도로를 하시는데 염색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시멘트하고 이렇게 도로에 염색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도 이렇게 염색 구조가 이렇게 되고, 시멘트가 시멘트인데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하면 또 환상적인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염색 구조. 그것도 제 기술. 시멘트 자체하고 모래를 염색하거나 아니면 천연 돌가루를 섞어주거나 또는 기타의 금속 녹슬지 않는 금속 알갱이들을 섞어주거나 그것도 염색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를 갖다가 아주 미니 자갈과 큰 자갈, 그 사이즈별로 자갈화 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건축할 때 이제, 콘크리트 타설 하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타설해서 자갈 구조로 오히려 굉장히 더 단가도 싸고 좋다. 폐 건축물을 갖다가, 폐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괜찮다. 단가가 싸니까. 그래서, 시멘트 몰탈 구조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갈화 시킬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건축물 할 때 넣을 수 있고 아스팔트에도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근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해도 되고요. 아스팔트하고 결합해서 도로를 깔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갈 구조를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도로를 다질 수 있는데 그냥 시멘트 알갱이를 이게 다양한 크기를 만들어서 그걸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그냥 이미 그게 굳어진 거니까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타설하셔도 오히려 더 단단하지 않을까.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 위에다가 뭐라 그럴까.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갈 구조들을 자갈 대신에 이게 시멘트를 자갈화 시킨 것 이거를 갖다가 쭉 크기별로 이렇게 딱 넣고 딱 콘크리트 타설하면 빨리 되죠. 이게 도로가 빨리 이게 굳어지게 되고요. 건축물도 빨리 완성됩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아스팔트에다가 약간 시멘트 알갱이들을 시멘트 몰탈 알갱이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콘크리트처럼 강도가 있는 그런 아스팔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매기술 도덕질을 상업화시키도록 합시다.